안녕하세요. 최희건쌤의 진로 진학 연구소에서 전문가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희건쌤의 진로 진학 연구소 특강은 공부 잘하는 중학생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출간한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독서가 필요한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충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중학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 14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EBS에서 몇 년 전에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었는데요. 글을 읽을 때 우리네의 전전두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그런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 책을 많이 읽을수록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읽었을 때의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 그리고 책을 읽지 않았을 때의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을 이 두 그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보면은 1년 평균 70권 이상을 읽었던 세 분과 평균 1년 한 권 이내 읽었던 세 명을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기억나는 대로 쓰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1년에 70권 읽은 이 세 명은 평균 91점을 받았고 1년에 한 권 읽은 세 명은 평균 43점의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진로 교육을 하면서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이렇게 활동지 쓰는 것을 보면은 평소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글을 잘 논리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책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은 한 줄, 뭐 한 단어, 요것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 화면들을 보면은 책을 많이 읽을수록 전전두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내 생각들, 읽었던 내용들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독서는 고독 속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유익한 기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책을 읽는 행위는 시각 피질과 언어 피질, 기억력 관련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뇌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뉴런 간의 시냅스가 강화되는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독서는 뇌를 발달시키고 학습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들 매년 연말에 보면은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오죠. 2014년도에도 수능 만점자 A 학생은 문과라 글을 읽고 생각해야 하는 과목이 많은데 독서가 큰 자산이 됐더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고요. 2016학년도 수능 만점자 K 학생은 책을 읽듯 교과서를 읽는 것 자체가 공부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 학생의 경우에 보면은 과학 관련 책을 오랫동안 봤더니 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능고사를 볼 때 국어 비문학에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죠. 자, 2021학년도 수능 만점자 S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등교를 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철학이든 과학이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었던 것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등교를 해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습관들이 잘 갖춰진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능고사에서 만점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된 거죠.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 내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언어와 수리,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언어에서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34시간 늘렸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와 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즉, 독서와 글쓰기 능력은 진학과 진로, 그리고 직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우선 왜 읽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학교 때 독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시기에는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사춘기 등으로 인해서 개인화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씩 이제 떨어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학교 시기의 책 읽기는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로 결정이나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시기의 독서는 그냥 책을 읽는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고 나다움을 고민하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3년 생활 습관, 생각하는 습관, 공부 습관, 독서 습관을 모두 만들어놔야 나중에 좀 수월해지겠죠.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에 가서 대입 진학을 위해서 나의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둘째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기재 어런 버핏은 하루 500페이지 이상 책을 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투자 기법 중에 90%는 책 속에서 배웠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발사체인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러한 방법을 책에서 배웠다라고 인터뷰합니다. 가장 영감을 받은 책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진로가 고민이라면 일단 도서관으로 가볼 것을 권합니다. 고민이 있다면 내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권합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도서관에 가서 나의 삶과 연결고리가 있는 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래퍼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상담에서 하는 얘기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빠르게 그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작가가 되고 래퍼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반대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잘하게 되는 비결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주위의 독서 삼도는 구도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안도 눈으로 딴 것을 보지 말고 심도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고 자, 즉 글의 뜻을 잘 생각하여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질문할 것을 찾으면서 읽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책에 담긴 사실들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이지? 자, 이렇게 이제 책에 담긴 사실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저자의 생각을 파악해 보는 질문이죠. 저자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자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렇게 이제 저자의 생각을 파악해보는 질문. 세 번째는 책 속에 등장하는 상황들을 거꾸로 생각해보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임금되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조선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네 번째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탐구해보는 질문. 다섯 번째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보다는 뭔가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읽으면 책 읽는데도 재미가 있고 독서 이후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암기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겠죠. 자, 책을 읽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즐겁습니다. 즉, 자신감이 생기죠. 발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항상 평생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읽는 동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력이 깊어지죠. 그 다음엔 남들과 다르게 한번 독서를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독서력을 키우려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읽을 분야를 정합니다. 그리고 읽는 시간을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찍 자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4시에 요 1시간 동안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도 해요. 그래서 학교 퇴근 전,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자, 책을 읽고 나서는 필사나 블로그에 글을 써요. 그리고 분량을 정하죠. 일주일에 2권을 읽자. 그 책을 완전히 다 완독한 후에는 블로그에 서평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요즘에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생존 독서라고 하죠. 작가들이 쓴 표현력을 중점적으로 해서 밑줄을 긋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계획을 먼저 세운다. 자,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느 날 톨스토이에게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죠. 좋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자, 청년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톨스토이는 다시 말하죠.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 내가 내 삶과 공감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읽지 마시고 공감이 되는 책,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읽어야 돼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책들이죠.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책의 내용이나 쓰인 언어들이 여러분에 맞는 책이어야 됩니다. 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 스테디셀러 중에서 골라 읽는다. 즉,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스테디셀러가 된 책들이죠. 자, 이러한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학교 공부와 연결되어 있는 책. 요즘에 이제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 공부와 연결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야지 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양설하고 추천하는 책, 이러한 책들. 여기서 8가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은 성장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 계획은 남들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에게 맞는 독서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방법을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찾자. 자, 추천하는 독서법, 여러 번 읽는 독서법, 큰 소리 읽는 독서법, 생각하며 읽는 독서법, 빠른 독서를 읽는 독서법, 비판적으로 읽는 독서법, 줄치고 메모하며 읽는 독서법, 용어를 이해하며 읽는 독서법, 그림과 글을 연결해서 읽는 독서법, 잠들기 전에 읽는 독서법, 수준에 맞는 독서법. 저는 진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바쁘잖아요. 요즘 학생들, 그쵸? 공부하느라.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한 10여 분만 그래도 독서하는데 한번 투자를 해보자. 잠들기 전 독서법을 요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읽어야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이제 선생님은 생존 독서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읽어야 도움이 될까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중학생이 따라하기 좋은 그 독서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수능 고득점자의 독서법.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적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기억력과 분해력과 암기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죠. 자, 이러한 능력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히 뇌를 훈련시켜야 성과를 얻는 능력들이죠. 뇌를 자극하고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읽기를 시험 성적과도 연결시킨다. 교과 연계 독서를 할 줄 안다는 얘기죠. 네. 자, 토론토 대학의 인지 심리학과 교수인 히스 오틀리는 잘 묘사된 책의 한 장면을 읽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에 쫙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독서 책을 고르는 기준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에게 맞는 딱 책을 읽고 그러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능 고득점자들은 항상 매일 꾸준하게 책을 읽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또는 필기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독서는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된다. 공부 습관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지 않다면 책 읽는 습관부터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 책을 읽을 것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면은 공부의 습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습 습관을 탓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독서하는 습관부터 가지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독서. 그래서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일을 행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일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롯이 앉아서 책만 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배움에 지나지 않는다. 율곡 이이가 하신 말씀이에요. 책 속 문장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읽고,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 패턴을 몸과 뇌에 습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독서 노트에 내가 읽은 것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속에 내 생각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꼭 독후감이나 서평을 써야 돼요. 선생님은 독후감보다는 서평 쓰는 것을 추천을 해요. 어, 서평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감상, 그리고 남는 장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독후감인데, 이 독후감을 포함해서 책을 평가라는 거죠. 내가 다른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이제 인터넷을 보면 맛집을 다녀와서 인터넷에 리뷰를 남긴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식당을 가죠. 그런 식으로 맛집을 다녀와서 리뷰를 남기는 것같다는 생각으로 내가 읽은 책을 서평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서평을 좀 더 쉽게 쓰려면 선생님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문장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은 그때그때 노트에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필사하면서 떠오른 감정들을 빨간색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에게 책을 소개하듯 쉬운 어휘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평을 쓰면은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됩니다. 독일의 대문어 마르틴 발전은 사람은 그가 읽은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책을 재미있게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여러 문제와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곧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독서는 학습의 기초공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면은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를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공부에 의욕을 갖거나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이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라고 이제 성적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 형편없는 문제였던 그는 이미 그때의 고등학교 2학년에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독서를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덕분이겠죠. 독서 습관 최소 1년은 지속되어야지 됩니다. 지금 중학교 시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이렇게 이제 독서 습관을 갖게 되면 대학교 또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을 박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부 습관, 독서 습관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좋은 학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독서와 학습 습관이 여러분의 대학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최이곤 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